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30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10월 30일에 전하는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구독자가 조금 늘어서 요즘은 이제 한 편씩 올리면 막걸리 값은 해요. 예, 막걸리 1,900원 원 막걸리. 예, 스폰 받은 건 없기 때문에 대전의 원 막걸리가 편의점에서 1,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큰 병이고요. 작은 병 아니에요. 좀 큰 병이라서 지평 막걸리나 다른 막걸리에 비해 가성비가 좋죠. 예, 이마트보다 싼 것 같아요. 이마트는 작은 거를 1,500원인가 1,600원에 파는데, 예, 중간병을 1,900원에 팔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막걸리가 굉장히 비싼 술이에요. 그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데, 우리 주세가 막걸리가 없다 보니까 그 재료비 대비 판매가가 싼 거죠. 예, 뭐 정확한 내용은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뭐 그런 걸 외우고 다니는 입장은 아니니까. 아무튼 우리 맥주, 소주, 맥주가 비싼 이유가 좀 세금이 많죠. 뭐 양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막걸리는 주세가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지금 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재료비는 사실 막걸리비가 비싼 술이에요. 예, 재료비로 따지면. 확실히 제가 지금 그래도 건강을 좀 유지하고 견딜 수 있는, 혼술하면서, 되게 보면 혼술하면 이제 좀 많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예, 막걸리가 덕입니다. 막걸리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좀 과거 이야기예요. 예, 지금은 한류 전부터 막걸리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품질이라든지 뭐, 그리고 지역별로 막걸리에 대한 품질 차이도 거의 뭐 이제 갭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막걸리 값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조회 동향을 보니까, 예, 확실히 이제 그 유튜브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예, 제목들이 있는데, 근데 그 제목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성 여성 중에 시청자 비율을 봤더니 이제 거의 이제 1대1이 됐어요. 남성 여성 비율이 1대1이 됐는데, 아쉽게도 지금 그 청취자분들의 49%인가요? 48%가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좀 청취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감사하긴 한데 다소 좀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그 노인 비하 발언을 많이 해서 그 수위 조절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20대는 거의 없고, 30대, 그러니까 역순이에요, 역순. 65세가 제일 많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50대, 40대, 30대, 20대 조금. 뭐 20대 이하는 아예 없고. 처음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남성분이 많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반반 정도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 이야기 다시 한번 가죠. 이거는 뭐 사실은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상식이라는 것이, 그죠? 상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되게 생각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간혹 우리가 그 오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국진당 쪽에서 그 패널로 나와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불만,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국진당 쪽에서 언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언론이 균형을 못 갖추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에 있어 찬성 이야기와 반대 이야기를 반반씩 다뤄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일본 원전에 대한 문제 가지고 그 원전수 그 방류에 대한 문제 가지고 찬반을 갖다가 동등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옳은 건가요?
참, 그죠. 사람들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억지 주장들을 많이 해요. 억지 주장을 많이 하고 요즘 확실히 문제가 뭐냐면 이 인터넷의 그 유튜브라든지 방송 자체가 알고리즘 자체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조금 제가 덜해졌는데, 그죠? 뭐 어디 가서 좀 이제 이렇게 심심하니까 좀 이상한 거 엉뚱한 거 한번 검색했다가는 계속 그게 나와. 씨. 아니 사람이 그죠? 뭐 이것도 좋아할 수도 있고 저것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예? 뭐 가을이 남성의 계절이라고 말을 하니까 자, 뭐 성욕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감수성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순정 만화에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양성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왜 획일화에 빠지고 쉽게 하냐면 우리 뇌가 지쳐서 그래요. 우리 뇌가. 그러니까 어 너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택지를 A하고 B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상당한 많은 고민을 해요. 그죠? 그런데 A서부터 Z까지 24개를 주면서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처음 마음 먹었던 걸 그냥 선택을 해요. 왜?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인테리어 할 때 도배 장판이야 뭐 크게 좀 덜한데 도배 같은 경우는요. 상담할 때 그 매니저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보여줬다가는 마지막 도배하러 들어가는 날까지 바꿔요. 이랬다 저랬다 바꿔요. 그리고 또 도배하는 날도 바꾸려 불만을 이야기를 해요. 아, 그때 내가 다른 제품을 고르려고 했는데 당신이 좋다고 해서 이거 골랐더니 마음에 안 들잖아. 아니 자기가 골라놓고 특히 그 아니 결혼 얘기가 아니라 여성분들의 그 합리화 되게 심하잖아요. 그죠? 아니 솔직히 말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상대방한테 전이시키는 책임을 특히 뭐 저희 집사람 보면 아주 뭐 모든 것은 다 네 탓이고 잘 된 건 자기 탓이고 어머님하고 이제 농사일 때문에 자주 뵙다 보니까 아 뭐 네 집 며느리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동네 며느리들은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며느리였을 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아버님하고 이렇게 다툼하는 거 보면 그죠 잘못된 건 다 아버님 탓이에요. 잘된 건 다 어머님 덕이고. 예. 자, 그냥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 7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밑밥이 또 중요해요. 그죠? 너무 사람들이 음식이나 지식이나 삶의 가치를 또 사람 관계를 엑기스만 원해요. 그런데 아시죠? 엑기스가 특히 우리 신장, 당뇨, 신장이 안 좋다는 거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아요. 이 엑기스 그 원액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어, 다양한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특히 신장 같은 경우는 필터잖아요. 그죠? 예. 특정한 그 성분의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또 이 이야기하면 또 옆으로 빠지는데 어찌 됐든 음식은 다양하게 먹으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의사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영양제라든지 뭐라든지 그 선택적으로 효율적으로 내가 어떤 효과를 내는 데 그러니까 산업화의 잔재죠. 20세기 산업화의 잔재.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이 지식이고 효율성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걸로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어, 자꾸 그 회귀라 단순화 시키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 부리는 사람 입장이에요. 자기가 컨트롤하기 쉽게. 자, 엉뚱한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제가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을 뭐 한 채 정도 본인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지 않으신 분이면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분이면 대도시의 오피스텔을 한 채, 두 채 뭐 가져도 지방에 웬만한 거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를 깔았죠.
2002년도 월드컵 기준 보시면 돼요. 월드컵 이후에 그냥 입주돼서 2010년, 2008년, 9년, 그죠? 예, 예. 그 금융위기 전 타이밍에 지어졌던 오피스텔이 그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유리합니다. 전체 시장이. 근데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오피스텔하고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물론 뭐 이자에 대한 것이 쌌을 때 이자가 쌌기 때문에 금융 비용 대비 뭐 그래도 임대 수입이 있다라고 할 부분은 있지만 지금 가성비는 그 전국을 어디를 봐도 대도시를 봐도 2000년도 초반에서 2010년도 이전에 입주했었던 그 오피스텔들이 그 관리 상태라든지 경쟁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좋고요. 어, 일가구 이주택 때문에 뭐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 사시면 되고, 뭐 마땅히 이렇게 연금 좀 나오고, 내 거처가 좀 애매하다. 또 저처럼 언제든지 그 배우자한테 쫓겨날 위치에 있다. 예, 그런 분들은 노숙하지 않으려면, 저도 뭐 잘못하면 노숙할 뻔했죠. 그 오피스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가장 유리합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많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다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건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아요. 2000년도 초반에서 2010년도. 전국 공통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10년 전에 제가 부동산 투자 이야기했었던 품목들이 그 후로 다 잘 됐죠. 예. 이거는 그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자, 아, 오피스텔에서 제가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0대 1이래요. 펜트하우스가. 1000대 1 넘긴 몸값 높아진 펜트하우스. 2021년 기사죠. 2021년 기사인데 최근 기사도 있어요. 2021년이면은 뭐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21년이구나. 아까 있었는데. 원래 오늘 뭐 그 대구인가요? 대구인가에서 펜트하우스가 뭐 57억? 뭐 강남도 아닌데 아까 가만 있어봐. 내가 검색을 제가 이제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 대구 수성구 거의 구라 심한 동네죠. 지역 편파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펜트하우스 뭐 강남도 아닌데 예, 그죠? 여기 있네요. 아까 기억이 자 대구 수성구가 원체 좋은 동네라 펜트하우스가 54억에 거래가 됐답니다. 그죠?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참 이름 하여튼 개똥으로 져요. 진짜 요즘 한류에 맞물려서 전국에서 아파트 단지 이름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 대전 둔산입니다. 꽃 이름이잖아요. 목련, 국화, 가람, 한마루, 또 크로바, 장미, 둥지, 예? 다 그렇잖아요. 이 단지 이름들이 그때 한참 그 여기 대전 둔산이 그 될 때 저기였죠. 그 한글이 한참 유행하던 시기여가지고 좋잖아요. 그죠? 촌스럽다고요? 오히려 요즘 이제 이런 게 촌스러운 거예요. 뭐 족보 없는 이름 막 갖다가 뭐. 자, 가치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대한민국 치킨이 그 황보식이죠, 그분이 치킨에 대한 비하 발언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전 동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때 그 떡볶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류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좀 고상 떤다라는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뭐 싸구려 그 황교안 씨인가? 황교익 씨인가? 황교익인가요? 그분이? 황교익. 이름도 헷갈려서. 그 상당히 무슨 뭐 싸구려 음식이니 뭐 하여튼 그분은 좀 저는 그분의 소금 이야기하는 거와 몇 가지 음식 이야기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분이 좀 뭐가 있구나. 음식 평론가? 맛 칼럼니스트? 개념 없는 분이구나. 예. 그 소금 이야기하는 거 보고서 확 깼어요. 확 깼는데 그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거는 떡볶이잖아요. 라면이고. 우리가 엄마들이 예전에 그죠? 싸구려 음식, 우리 그 문방구점에서 알페 팔던 그런 음식으로 취급하던 그리고 그 띠기 그 뭐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예, 참 불량식품이라고 했었던 예,
그런 겁니다. 가치라든지 의미는 항상 변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만 잘났다고. 근데 이제 지금 자 펜트하우스가 50억을 넘는 가격에 손바뀜 하는 등 반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죠? 예, 미분양과 집값 하락으로 고전했던 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진짜 그런가요? 우리 대구 분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펜트하우스가 진짜 저렇게 거래됐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펜트하우스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이제 저희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졸부들 돈 자랑할 때 보면은 특히 뭐 음식도 보면 우리는 음식 아니 뭐 비싼 음식 보면 알죠. 잘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죠? 일단은 가격을 떠나서 이 음식이 맛이 있냐 없냐, 예, 제대로 했냐 이걸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해를 하죠. 이거 비싸고 좋은 거라고 가격을 자꾸 이야기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계룡대에 있을 때요. 계룡대에 그 관사에 살 때, 예, 배우자 덕에 저는 뭐 군대를 안 갔습니다. 예, 예, 의경이었어요. 의경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관사에 이제 신혼 때죠. 예. 그 관사에서 이제 집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있었고 이제 주말 부부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있고 관사가 좁았고 뭐 옥천하고 멀지도 않았으니까요. 계룡대에 있을 때였는데 주변의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쿠폰을 갖다가 5만 원 할인권, 뭐 2만 원, 3만 원 할인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쿠폰이. 야, 뭐 뭔 쿠폰을 그래서 막 특별한 사람만 쿠폰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식당을 갔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단 가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만 원짜리가 8만 원, 10만 원 하는 거야. 보통 일반 식당에서는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할 음식을 갖다가 한 상이 2배 이상인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나갈 때 손님들 중에 그죠? 현금을 가지고 저 음식을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아마 그 식당에 안 들어갈 거예요. 접대를 받는 사람들, 누군가한테 밥 한 끼 사겠다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이겠죠. 예. 뭐 계산은 자기가 알 바 아니니까. 그런데 메뉴판 보니까 비싸. 뭐 술 한 잔 알딸딸 먹었으면 내가 콧구녕으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예, 나중에 기억도 안 나죠. 내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뭐 술 먹다 보면 쿠폰을 안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10만 원치 샀잖아요, 이 사람한테. 근데 나는 쿠폰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5만 원 쓴 거야. 근데 내 생색은 10만 원치 샀잖아. 그죠? 그리고 반은 지가 처먹었잖아. 나는 술값하고 밥값 내면서 그죠? 아, 내가 밥 사고 술 샀는데 그럴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신용불량자고 돈이 없고 뭐 자, 이런 얘기하면 주변에서 제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새끼는 저 배돼지 불러서 저런다고. 근데 저는 일단 음식에 대해서 되게 아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 거주지에 오면 제가 술하고 제가 음식을 최대한으로 합니다. 예, 뭐 부침개부터 해서 뭐 제가 뭘 하든 예, 최대한 하고 웬만하면 저는 상대방이 식당 가서 이렇게 뭐 막 그 사주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예, 좋아하진 않아요. 예, 다만 이제 또 그분도 자기도 먹고 싶고 뭐 예, 분위기 내고 뭐 서로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술값이라든지 식값 저기 밥값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10만 원 접대했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처먹어 놓고 5만 원은 지가 먹었잖아 반은. 나는 반밖에 안 먹었는데. 예전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아니 업무비를 줘야 되는데 100만 원 정도에 대한 비용을 업무비를 주기로 했는데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직원들하고 다 데려가서 자기가 한 200만 원치의 술값과 회식비를 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기분 냈죠. 자기는 200만 원이나 썼으니 저희 직원들까지 같이 다 데려가서 100만 원을 퉁치는 거예요. 아니 웃기잖아. 내는 거 생색은 다 본인이 내고, 에?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누구 집사람도 그렇고
비싼 가격보다 먹고 싶은 걸 찾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식당에 야 이게 얼만데? 가성비도 좋고 뭐 물건도 좋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는 거지. 막 저기 뭐야 식당에 뭐 어디가 유명하다 하더라 아니면은 뭐 어디가 얼마 뭐가 있다 아유 관심 없어요. 예. 가봤자 뻔하니까 특히 아마 저처럼 저는 이제 또 시골에서 농사도 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짓고 있지만 요즘 이제 예전에는 농사일을 안 했는데 요즘 예,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콩타작 해야 돼요. 콩타작. 내일부터 콩타작 해야 되는데 어제는 메밀 볐어요. 메밀 볐는데 예, 낮에 아주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요즘은 그래도 계속 쓰러져요. 예, 아니 술 먹을 체력이 안 돼요. 술 먹을 체력이 안 돼요. 육체적인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원재료를 아는 사람들은 그 주방에서 뭔 지랄을 해도 원재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장사 내가 그 원재료를 취급해 본 사람은 대부분 알아요. 예,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다고 떠들어도 원재료에 대해서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이제 저기 이마트에 지금 오징어 가지고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지금 아직 대답이 없어서 일단 이제 좀 방심하게 놔두고서 예, 자 제가 지금 앞에 지금 계속 지금 썰을 벌써 20분이나 풀었는데 여러분들 이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아파트 분양이 아닙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죠. 그죠? 분양가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분양하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에 대한 저기 뭐야 가격이 경쟁률이 청약률이 되게 높다라고 떠드는데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온라인이 됐어요. 청약이 오피스텔 청약이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허수가 너무 많아요. 예? 허수가 너무 많고 특히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비 효과예요. 대비 효과. 즉 불빛을 환하게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을 어둡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작은 불빛도 환해지죠. 그죠? 태양빛 아래에서 촛불은 밝음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를 크게 함으로써 도드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펜트하우스는 몇이 안 돼요. 펜트하우스의 분양률이나 가격을 굉장히 높게 잡고 그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네? 왜? 페널티가 없으니까 청약통장만 해도 내가 청약통장에서 된 사람한테 그걸 모집하려면 그죠? 일당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청약통장을 모집하려면.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당첨되면 펜트하우스에 당첨되면 네? 중개사들이나 분양하는 그쪽에다가 자 펜트하우스에 당첨되면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예? 앉아서 1, 2천만 원 줄게. 당첨만 되면 아니 뭐 그냥 응원만 하면 되는 건데 당첨되면 저 사람이 뭐 몇천만 원 준다는데 자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추첨해가지고 자동차를 5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거는 경우 뭐 벤츠를 거는 경우 뭐 승용차 2, 3천만 원짜리 거는 경우 옛날부터 하던 수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 돗대기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TV 주고 자동차 주고라니까 갔다가 약장사한테 휘둘려가지고 예, 집 한 채씩 사고 상가 한 채씩 사고 그게 90년대 분위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안 넘어가죠. 그죠? 자,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예? 아니 소문만 내면 돼요. 내가 사고 싶다. 예? 나도 응모할 건데 내가 저 펜트하우스 꼭 사야겠다. 여기 산다는 사람이 있다. 어? 커미션 얼마 줄게. 당첨되면 당신이 그 청약 나한테 양보해 달라. 어? 그러면 그 말해. 내가 뭐 더군다나 가는 것도 아니야. 온라인에서 인증서만 해가지고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인증서 해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었죠. 그런데 요즘은 할머니들도 다 하잖아. 에? 청약률이 이 청약제도가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 법률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있잖아요. 오피스텔 청약률이 팍 올라갔어요. 오피스텔 수익률이 사실은 좋아졌는데 아니에요. 오피스텔에 대한 평가가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으니까 회의적이었는데 갑자기 청약률이 팍 올라간 거야. 근데 이걸 보고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펜트하우스가 50억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억까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억밖에 안 되는 20억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50억이라고 소비자가를 팍 올려놓죠. 그러면 내거 펜트하우스는 아닌데 그 아래층이야. 펜트하우스보다 크기가 반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 펜트하우스가 위층이라고 해서 50억. 내 건 반이야. 그래도 내가 믿기 그래도 내 것도 한 20억 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한 10억에 주고 사면 싼 건가?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저렇게 펜트하우스가 인기도 있는데? 계룡대에 있을 때 제가 생선 장사를 그때는 20대, 이게 30대 초반이었죠. 30대 초반에 생선 장사 참 재밌게 이제 막 한참 할 때였죠. 몸도 이제 그때 막, 예, 이렇게 막 일하면 일할수록 그 노가대 살이 막 붙을 때. 지금은 일하면 일할수록 삐그덕거리죠. 그때 되게 책에도 써놨었는데 10년 전에. 그 명절 때 군인들, 예, 군인들 명절 때 수산 코너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굴비를 팔더라고요. 굴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벌써 20년 전이죠. 굴비에 한 두름에 1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오, 오, 100만 원. 근데 저거 씨 10마리, 한 마리 10만 원인 거잖아. 10만 원이면 그때 광어회 뭐 저기 뭐야 8,500, 9,500원에 8,500원에 한 접시에 뭐 한 마리 1kg가 아니라 한 마리 작은 거 500담아짜리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던 뭐 그런 거 이렇게 프랜카드 붙이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월드컵 할 때 2002년도. 그러니까 어디 횟집 가서 15,000원이면 회 한 접시를 먹을 텐데 그죠? 예, 우럭이나 광어회 같은 게 포장하면 그때는 1kg에 한 15,000원이면 떴죠. 그 한 마리에 뭐 만 원, 9,500원짜리 그거는 500g짜리고 1kg짜리가 아니고 전공이니까 전공이었으니까 제 10년을 넘게 했는데 내가 생선 장사를 그 굴비를 봤더니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주둥이 하나 작은 건 50만 원이야. 예? 주둥이 하나가 더 작은 그러니까 많이 작지도 않아. 주둥이 하나 작은 건 50만 원이고 주둥이 하나 더 작은 거는 얼마? 25만 원. 반 정도 되는 건 한 10만 원밖에 안 해. 크기로 봤을 때는 한 마리 그죠? 크기가 반밖에 안 되는데 얘는 10만 원이고 얘는 100만 원인 거예요. 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내가 이 굴비를 봤단 말이에요. 추석 때. 그 다음 설에도 나오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는 진열하던 물건이 그 다음 설에도 나왔고 아마 그 다음에도 나왔을 거예요. 예? 꽉 냉동시켜가지고 점점 말라 돌아가더라도 어차피 뭐 성에가 잔뜩 껴져 있는 상태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선은 우리가 돼지고기가 아니에요. 돼지고기는 우리가 무게 단위로 팔잖아요. 굴비가 왜 비싼 거냐면 잡힐 확률이에요. 주둥이 하나 더 크면은 거의 그 제곱으로 가요. 2배씩. 원래 생선값이. 예. 그래서 사실은 큰 것만 골라놓은 거 100만 원짜리가 맞아요. 잡힐 확률이 상대적으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배 하나에서 그거 하나 추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젓가락질을 잘하면 예, 5만 원짜리 4개 먹는 게 나은 거야. 100만 원짜리 하나 먹는 것보다 5만 원도 안 하지 뭐 만 원, 2만 원 하죠. 예, 예. 또 생선 얘기하면 또 한참 또 옛날 생각난다. 자, 펜트하우스는 그거에 대한 쇼예요. 전국 어디 모든 오피스텔이든. 그죠? 그리고 특히 뭐 연예인들 누가 샀다, 뭐 했다, 얼마가 붙었다? 뭐예요? 바람잡이용이에요. 예. 돈 있는 사람들 50억, 100억 있는 사람들이 그죠? 저렇게 생각 없이 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부정한 돈. 그런데 부정한 사람일수록 또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벌써 이 단위가 50억대, 100억대 거래가 되면 뒤에 뭐죠? 조언자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거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거래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우리가 취등록세를 많이 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시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분양하기 위한 바람잡이 비용도 있고. 아니 뭐 54억이 팔렸다는데 다른 것도 지금 기사 보면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의도가. 네? 그리고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는 뭐냐? 온라인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예, 이래서 그 오피스텔에 대한 펜트하우스에 대한 뭐 이딴 거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걸 갖다 다 빼고 마치 일반 부동산 시장이 그죠? 올라간 것처럼 뭐 한 것처럼 또 이렇게 어떠한 식으로든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아주 짜증나죠. 짜증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볼 때 딱 보면 느낌이 와야 되는데 원체 글들을 잘 쓰고 논리를 잘 갖다 만드니까 맨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뭔가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그냥 괜한 소리를 많이 풀었고요. 여러분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 특히 펜트하우스는 정상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비자금 만들기 위해서 고가로 사요. 그러면 백마진 주거든. 내가 저거 55개 주고 샀죠? 그럼 일단 찍혀 있잖아, 영수증에. 그럼 뒤에 비자금 한 뭐 10억, 20억 줘요. 예.
뭐 별의별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예, 어차피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얼마에 계약했다 샀다? 거기에 옵션 다 붙죠.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광고를 너한테 10억짜리, 20억짜리를 해줘요. 그죠? 아니면 몇십억짜리 뭐 광고를 그렇게 나가잖아요. 광고가 그 기업들이 완전 비자금통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야, 내가 너한테 광고비 스폰서를 저 아는 모 기업의 회장님 통해서 30억짜리 해줬으니까, 광고를 해줬으니까, 어? 너 이거 아파트 하나 사. 예. 다 주거니 받거니 다 그런 식에 의해서 거래되는 거지. 어느 날 툭 해서 뭐, 이건 50억, 30억. 우리가 사는 우리 민초들이 사는 예, 그런 거래 시스템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기사들은 이렇게 깔죠. 예, 항상 이딴 식으로.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앞에 이제 얼굴 마담하는 게 연예인들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건물 사고 뭐하고 했었던 거는 뭐 또 TV 나와서 뭐 사기당했다 질질 짜고 뭐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데 그 쫓아가 보면 예, 다 그 허영심과 관종, 그죠? 예, 과시욕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다 당하고 또 당하게 하고 개폼 잡고 다들 보면 뭐 사업하다 망했으면 뭐 몇십억 몇백억을 진짜 자산이 있었다가 망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되게 그죠? 특히 연예인들이나 그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진짜 그 허세 심한 사람들 보면 지 통장에 50억이 들어왔었다고 해서 지가 자산가 50억이 아닌 거죠.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었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물건값하고 뭐하고 뭐 여러 가지로 상태에서 임금 나가야 될고 그런데 자기가 50억 자산가래. 예? 특히 TV 프로에서 매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 농사 짓는데 뭐 연매출 얼마예요? 뭐 하는데 얼마예요? 뭐 대충 뭐 몇 프로 남겠죠라는 식으로 은근히 이렇게 얘기해주는 똑같은 거예요. 예? 내가 봤었던 대표적인 사기꾼이 뭐였냐면 서울대생만 보면 우리 후배인데 뭐 우리 배 인쇄하라고 야 네가 서울대 몇 학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후배라고 그랬고 서울대 몇 학번이라고 그랬다. 그럼 이 사람이 서울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은근히 그런 식으로 내 주변 사람들 우리 김 여사하고 좀 비슷하죠. 예,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미필적 고의처럼 내가 행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그렇게 믿게 만드는 여기 기사도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허위 사실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엮어보면 안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죠? 경쟁률이 왜 높았냐? 그러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온라인 청약이 쉬워지면서 그죠? 예, 요행수를 바라는 혹시나 프리미엄이 피가 붙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청약자가 많이 몰린 걸로 보인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54억의 거래가 되었는데, 자, 아까 한 기사 보면 무슨 게이머가 그 대출 없이 100억 주고 뭘 샀다고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런 경우는 그 100억이 실질적으로 뭔 관계가 엮여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단순히 그냥 공인중개사 통해가지고 소개받아서 이거 100억에 사는 경우는 로또예요, 로또. 공인중개사도 로또고, 파는 사람도 로또고, 대부분은 다 뒤에 비자금과 뭐와, 그러니까 그런 거래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죠? 54억이 거래됐다라고 했는데 얼마 빚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앞에 기사에서는 그걸 강조했어요. 빚 없이 100억에 등기부가 깨끗한 거 보니까 빚 없이 샀다. 야, 이거 실수 여자가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100억의 가치가 있느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걸 살고 팔고 거기에 진짜 주체에 대한 내부적인 거는 안 들여다보고 이 기사에서는 뭐예요? 54억이 거래된 것만 이야기를 하고 등기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빚이 있다는 얘기. 그죠? 이게. 하여튼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와. 10년 전부터 지금 계속 나와. 예? 여러분들은 그냥 야 서울 가면 부자들이 널려 있대. 가보세요. 서울에 부자가 그렇게 많은지. 예? 하기야 뭐 저 많은 아파트들이 하나에 다 막 2, 30억씩 하는데 수만 명이 살고 있으니 다 부자 같죠? 아유 진짜 예?
이상한 썰 너무 많이 풀었네. 아, 오늘 이거 막걸리 값, 2개 값 나와야 되겠네. 아, 일찍 자야 됩니다. 예, 새벽에 일어서는 남자. 예, 새벽에 서지도 않는 놈은 돈도 빌려주지 말라 했다라는 우리나라의 명언이 있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건강해야만이 예,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가 건강함이 그것도 하나 실력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실력이죠. 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없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저도 소위 좀 막 사는 것 같지만 나름 예, 까탈스러워요. 예,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또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원칙이 있고. 자, 그 마이크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고 댓글이 달렸는데 그때 한번 예, 좀 심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그 확인 안 하고 그 이제 잡음 제거하기 위한 필터를 그 프로그램 앱을 깔아서 했었더니 확 소리가 죽었는데 아마 지금도 조금 예,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예, 안 맞는데 예, 아무튼 개선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마이크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은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예, 제가 좀 익숙치 않아요. 해본 지도 오래됐고 예,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귀찮아요. 확실히 나이 먹는 것 같아.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